저희가 12월 12일 날 이제 선을 보고 교제를 시작했는데요. 근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선을 보겠다고 해서 사진을 보내왔는데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아, 이제 결혼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좀 인물을 보나 봐요. 이 사람이 저를 이렇게 맨 처음에 보는데 자기 갈비뼈로 저를 만들었는 줄 알았나 봐요. 이렇게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가 연상되면서 자기의 신체의 일부를 잊어버렸다 찾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중고차였는데 그 어느 새 차보다도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 차가 아닌데 이렇게 깨끗한 차는 처음 본다. 그러고서 이제 나중에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차가 깨끗했냐고. 그랬더니 저 만나기 2주 전부터 세차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공기 필터 가는 것까지 다 갈고 저를 맞이하기 위해서 2주 동안 차를 세차했다고. 그래서 좀 마음이 그때 움직였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모자를 찐빵 모자를 쓰고 온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이 얼굴이 동그래요. 찐빵 모자를 쓰고 오니까 호박맨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쓰고 오면은 안 만난다고 그랬더니 벗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음에 왔을 때 모자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 모자는 써도 되냐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2주 후에 제가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2월 달에 결혼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하시라고. 그러더니 죄송하다고 저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2월 달까지는 안 되겠다고 4월 달까지는 어떻게 제가 해보겠다고. 그래서 4월 달에 이제 결혼식을 올리게 됐죠. 그리고 이제 푸켓으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제 평생 소원이 신혼여행을 한 달 동안 가는 거였어요. 그때 2주 동안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4개월 동안 서로 그렇게 친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친해지지가 않아서 좀 어색한 면도 있고 이렇게 서로 서먹서먹하고 그런 것도 있고 신혼방에서 제가 날씨가 더우니까 저희 남편이 에어컨을 틀어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추위를 좀 많이 타고 에어컨 바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에어컨 바람을 쐬면은 감기 걸리고 그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추워요. 저 좀 추워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덥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더 크게 틀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감기가 걸렸고, 저희 남편은 여행 이제 가기로 둘이 같이 했어 예약을 잡아놨는데 거기는 6개월이나 1년 전부터 예약을 해야만 갈 수 있는 그런 섬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의상 제가 혼자라도 다녀오시라고 빈말로 그랬죠. 그랬더니 진짜 혼자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 무서워서 저는 밤새 무서워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저한테 약속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매일매일 하루 더 나아지는 사람이 되겠다고. 매일매일 저한테 더 잘해주겠다고. 근데 그 약속은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어요. 저희 남편 닉네임은 나무늘보예요. 근데 약속은 잘 지키고 있어요. 달팽이처럼. 결혼 생활이라는 건
결혼을 해보니까 저는 한 98%더 행복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면 결혼을 꼭 해보라고. 저는 결혼해서 더 행복했었거든요. 지금도 물론 더 행복하고.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외롭지 않고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고 제가 제 남편을 보완해 줄 수 있고 또 저희 남편이 제가 잘 못하는 거는 또 도와줄 수 있고 그런데 서로 언어가 틀리긴 하더라고요. 남자가 사용하는 언어, 여자가 사용하는 언어. 개개인마다도 언어가 틀리죠. 잠시 후에 만나, 잠시 후에 보자. 그럼 그 잠시 후가 어떤 사람은 2초, 3초, 5초, 어떤 사람은 1분, 2분, 어떤 사람은 30분, 1시간, 2시간, 5시간. 다 각자의 그 언어를 가지고 있고 언어의 패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남자도 틀리고 여자도 틀리고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좀 오해를 많이 해서 행복했지만 힘든 순간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서먹서먹 해갖고 신혼여행 가갖고 신혼여행이 지루하고 그래서 후회를 그렇게 했었는데 아무튼 신혼여행은 친해진 다음에 가야지 되는 것 같아요.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예,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은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 근데 결혼할 때 꼭 봐야지 되는 게 저는 그 사람의 인품, 도덕성, 타고난 천성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그게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근데 저희 남편이 그래요. 천성은 참 좋아요. 뭘 잘, 혼자 커서 여자한테 어떻게 해줘야지 되는지 뭘 잘 몰라요. 모태솔로예요. 그렇긴 한데 천성이 좋고 그 다음에 또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그 모습을 보고서 잘해주는 사람한테 결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결혼해서 저도 잘해야지 되기 때문에 부담감이 없잖아 있고 버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잘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또 못하지도 않고 또 적당하게 그냥 하는 분을 만나면 결혼을 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편안하게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족에게 잘 못하는 남편을 만나면 아내가 잘하면 다른 가족이 되게 고마워하고 기뻐하시고 그런데 가족에게 잘하는 남편을 만나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남편보다 월등하게 잘할 수 있지 않는 한 그것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장단점을 따져보시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맞출 수 있을지 초반에 그런 것들을 마음을 주기 전에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교제를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듯이 상대방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배우자를 만난다는 거. 내가 꿈에 그리던 배우자가 짠 하고 나타나서 결혼 생활을 한다는 거 자체는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돈이 많고 잘생기고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그러한 것들은 현실 세계에는 없어요. 드라마에서는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부인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부인은 거기에 100% 만족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서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또 싫고 좋고가 다르고 서로 지향하는 바도 다를 수 있고 자라온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가 다르기 때문에 완벽한 배우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려움을 겪었던 때가 언제냐 하면 이 사람하고 의견 차이가 났을 때 서로 감정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안 좋으면은 저희 남편도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저희 남편이 저한테 제 마음을 풀어주고 다독여주고 그러길 바랬던 거죠. 하지만 남자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르니까요. 그리고 여자의 마음을 몰라요. 언제 내가 이 사람이 마음이 다 풀려서 와서 이렇게 다독여 줄 때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지 나조차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어떻게 남편이 그걸 알고서 그 적절한 때에 와서 그런 것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어깨를 돌리고 어깨가 이렇게 좀 처져가고 있으면 우리 와이프는 그때쯤이면 이제 가서 화해 신청을 하고 다독여주면 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은 굉장히 관찰력이 뛰어난 분이시고 훌륭한 분이신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 흔치 않고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은 저 자신도 저 자신에 대해서 모르면서 상대방에게 그런 것을 바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기대감인 것 같아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화가 나면 남편이 잘해주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생각이 막 떠올라요. 그런데 그때 의도적으로 그 남편이 잘해줬던 것들을 떠올릴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제 자신이 더 편해지고, 그 다음에 감정적인 에너지를 더 소모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울 때 남편에게도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고 자기 자신의 생활이 만족스러울 때 다른 사람을 포용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여유롭게 맞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제가 싫어하는 행동을 해서 남편한테 화를 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남편이 제가 싫어하는 행동을 할 땐 이렇게 화를 내면서 왜 나 자신은 내가 싫어하는 일들을 그렇게 참아가면서 힘들게 하고 있을까? 왜 나 자신은 나 자신을 돌보지 않았지? 너무 정신없이 다른 사람들만 돌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적인 소비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번아웃이 왔고 탈진 상태가 되고 교감신경에 문제가 생기고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우울증을 겪고 그래서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이 싫어하는 것들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부탁한다고 해서 제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의 생명은 유한하잖아요. 저는 저희 큰언니가 늘 계속 같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언니가 먼저 잠들고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이 유한하다는 것을 더 절실하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남들에게 희생하고 좋은 일을 하고 선의를 베풀 때 행복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고문하는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자기 자신이 기쁨이 충만하고 만족하고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든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나누어주고 호의를 베풀고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